당신의 통장에 3억 원이 있어도 은퇴하면 안 되는 충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34년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며 은퇴 전문가가 된 데이브 휴즈가 8년간의 성공적인 은퇴 생활을 통해 발견한 진짜 은퇴 비밀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은퇴의 핵심 포인트들을 알게 되면 여러분은 왜 지금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은퇴를 꿈꾸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돈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데이브 휴즈가 직접 경험하고 검증한 방법들을 통해 여러분도 진정한 꿈의 은퇴 생활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가 기업 세계의 치열한 경쟁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얻기까지의 여정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접근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직장인으로서 가져왔던 정체성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만의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심지어 우울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준비와 계획이 있다면 은퇴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은퇴 준비의 첫 번째 핵심은 바로 비전 설정입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엇을 하며 하루를 보내고 싶으신가요? 이런 질문들에 구체적으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막연히 편하게 살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보세요. 어디에서 살고 누구와 시간을 보내며 어떤 활동을 하며 보람을 느낄 것인지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은퇴 후의 사회적 관계입니다. 직장에서의 동료 관계가 사라지면서 갑자기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은퇴 전부터 새로운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취미 활동, 봉사활동, 학습 모임 등을 통해 직장과 관계없는 새로운 인맥을 만들어 나가세요. 이렇게 미리 준비해 놓으면 은퇴 후에도 풍성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거주지 선택도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단순히 집값이 저렴한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과 가치관에 맞는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의료시설의 접근성, 문화시설, 교통편, 기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은퇴 후에도 일정한 소득 활동을 원한다면 그에 적합한 환경인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재정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많은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수입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의 기본적인 수입원 외에도 부동산 임대소득, 배당소득 등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서 구매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합니다. 건강관리는 은퇴 준비에서 절대 빠뜨릴 수 없는 요소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은퇴 전부터 꾸준한 운동 습관을 기르고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으며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정신적 건강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익히고 명상이나 요가 같은 마음의 평화를 찾는 활동을 시작해 보세요. 은퇴 후의 시간 관리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갑자기 수문의 시간이 모두 자유시간이 되면서 오히려 무료함을 느끼거나 무기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은퇴 전부터 자신만의 일상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 운동, 독서, 취미 활동, 사회, 봉사 등을 적절히 배치해서 규칙적이면서도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평생 학습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은퇴가 학습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학습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바빠서 못했던 공부나 새로운 기술을 배워보세요. 온라인 강의, 대학의 평생교육원, 문화센터 등을 활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도 다양한 학습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은 은퇴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은퇴 후의 일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완전히 일을 그만두는 것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일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컨설팅, 강의, 멘토링 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성취감과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과도한 스트레스 없이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은퇴 후에는 새롭게 정립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관계의 변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서로의 개인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면서도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활동들을 찾아보세요. 여행, 운동, 취미 활동 등을 통해 부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은퇴 전 마지막 몇 년은 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부터 은퇴 후의 생활 패턴을 서서히 실험해 보세요. 주말이나 휴가를 이용해서 은퇴 후 하고 싶은 활동들을 미리 경험해 보고 어떤 것이 자신에게 맞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에서의 역할을 서서히 후배들에게 넘기면서 정서적으로도 은퇴를 준비해야 합니다. 은퇴 초기 1년은 가장 중요한 적응 기간입니다. 이 시기에 새로운 일상 패턴을 확립하고 은퇴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야 합니다. 너무 많은 변화를 한꺼번에 시도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리듬을 찾아가세요. 혹시 어려움이 있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이것이 자연스러운 적응 과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마지막으로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데이브 휴즈처럼 성공적인 은퇴 생활을 영위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은퇴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대하며 준비하세요. 철저한 계획과 준비를 통해 여러분도 꿈꾸던 은퇴 생활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퇴 생활이 단순히 일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원하던 삶을 사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분명 성공적이고 행복한 은퇴 생활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은퇴를 앞둔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은퇴 선언의 타이밍을 전략적으로 계획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너무 일찍 은퇴 의사를 밝히는 것인데 이는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회사 내에서 은퇴 예정자로 낙인 찍히게 되면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배제되거나 승진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은퇴 선언은 실제 퇴사 6개월 전 정도가 적절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많은 직장인들이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은퇴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명예퇴직, 구조조정,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예상보다 일찍 직장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으려면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미리 알아두고 긴급 상황에 대비한 비상 자금도 별도로 준비해 두세요. 은퇴 후 첫 몇 달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움에 기뻐하지만 곧 예상치 못한 8가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첫째는 시간의 무게감입니다. 갑자기 생긴 엄청난 자유시간이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둘째는 정체성 혼란입니다. 수십 년간 자신을 규정해왔던 직업적 정체성이 사라지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합니다. 셋째는 사회적 지위 변화에 대한 스트레스입니다. 더 이상 회사 직함으로 자신을 소개할 수 없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큰 충격을 줍니다. 넷째는 경제적 불안감입니다. 아무리 충분히 준비했다고 생각해도 고정 수입이 사라지면서 느끼는 불안감은 예상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다섯째는 인간관계의 변화입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급격히 멀어지면서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섯째는 건강에 대한 과도한 걱정입니다. 시간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건강 문제에 대해 더 민감해지고 걱정이 늘어납니다. 일곱째는 가족과의 관계 변화 스트레스입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족 구성원들과의 새로운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덟째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입니다. 앞으로 20년에서 30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집니다.
이런 스트레스와 함께 7가지 예상치 못한 감정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상과 다른 공허함입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자유가 막상 왔을 때 느끼는 허전함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두 번째는 뜻밖의 죄책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동안 자신만 편하게 지내고 있다는 생각에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는 과거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분명 힘들었던 직장 생활이지만 막상 떠나고 나니 그 시절이 그리워집니다. 네 번째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새로운 환경과 상황에 적응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큽니다. 다섯 번째는 시간에 쫓기는 느낌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시간이 많아졌는데도 뭔가에 쫓기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능력에 대한 의구심입니다. 은퇴와 함께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소외감입니다. 사회의 주류에서 벗어났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체성 만들기가 필수입니다. 더 이상 회사원이 아닌 새로운 자신을 정의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성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은퇴자들의 성향은 크게 5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모험가형입니다. 새로운 도전과 경험을 추구하며 여행이나 새로운 취미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둘째는 정원사형입니다.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을 선호하며 원예나 독서 같은 정적인 활동을 즐깁니다. 셋째는 연구자형입니다. 평생 학습을 추구하며 새로운 지식 습득에 열정을 보입니다. 넷째는 봉사자형입니다.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하며 자원봉사나 멘토링 활동에 적극적입니다. 다섯째는 사교가형입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을 중시하며 각종 모임이나 클럽 활동에 참여합니다. 자신이 어떤 성향인지 파악하고 그에 맞는 은퇴 생활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은퇴 생활의 핵심은 바로 하루 설계입니다. 직장 다닐 때처럼 정해진 스케줄이 없기 때문에 자신만의 일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침 기상 시간부터 저녁 취침 시간까지 대략적인 틀을 만들되 너무 경직되지 않게 유연성을 두어야 합니다. 특히 아침 시간 활용이 중요합니다. 늦잠을 자는 습관이 생기면 하루 전체가 늘어지게 됩니다. 일정한 시간에 기상해서 운동이나 산책을 하고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한 후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꿈꾸는 은퇴 생활을 위해서는 변화와 포기가 필요합니다. 먼저 바꿔야 할 것들을 정리해 보세요.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 스트레스를 주는 인간관계, 의미 없는 소비 패턴 등을 과감히 바꿔야 합니다. 반대로 놓아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과도한 완벽주의, 남들의 시선에 대한 지나친 의식, 젊었을 때의 성취욕 등은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은퇴 후에도 시간 관리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많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보내면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중요한 활동과 그렇지 않은 활동을 구분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간을 배분해야 합니다. 특히 의미 있는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노력하세요. 외로움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기존의 인맥을 유지하는 동시에 새로운 인맥도 개발해야 합니다. 동네 커뮤니티 활동, 종교 모임, 취미 클럽 등에 참여하면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교류하세요.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모임을 최소 2개에서 3개 정도는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은퇴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활 패턴의 차이로 인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직 일하는 배우자를 배려하면서도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과 각자 할 수 있는 활동을 적절히 조화시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독거인의 경우에는 더욱 적극적인 사회 참여가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우울감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정기적인 사회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 기회를 늘려야 합니다. 혼자 하는 여행도 새로운 경험과 만남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혼자 여행하기 두렵다면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참여하거나 패키지 투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은퇴는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라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여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과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하나씩 실현해 나가는 것도 은퇴 생활의 목표와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마음만은 젊게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젊은 세대와 교류하며 패션이나 문화 트렌드에도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세요. 운동을 통해 체력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젊음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후회들이 있습니다. 너무 늦게 준비를 시작한 것,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한 것, 인간관계를 소중히 하지 않은 것,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은 것 등입니다. 이런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은퇴 후의 삶이 여러분이 꿈꿔왔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조언들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은퇴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50대에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50세를 넘기면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50세는 새로운 40세이며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진정한 자신만의 삶을 창조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대나 사회의 틀에 맞춰 살 필요가 없는 자유로운 시기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아마도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위해 살아왔을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고, 집을 마련하고, 경력을 쌓고,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는데 대부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자녀들은 독립했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으며, 무엇보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시점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여러분만의 진정한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과거의 은퇴는 일을 그만두고 여생을 조용히 보내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지금의 50세 이후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서면서 50세 이후에도 30년이라는 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공한 사업가들과 예술가들이 50세 이후에 자신의 대표작을 만들어냈습니다. 컬로넬 샌더스는 65세에 KFC를 창업했고, 로라 잉갈스 와일더는 60세가 넘어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인생 재창출의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순간에 가장 행복했는지, 어떤 일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몰랐는지, 어떤 가치관이 가장 소중했는지 돌아보세요. 어린 시절 꿈꾸었던 일이 있었나요? 20대, 30대에 해보고 싶었지만 현실적 제약으로 포기했던 일들이 있나요? 이제 그 꿈들을 다시 꺼내볼 시간입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며 열정과 의지가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건강관리입니다. 50세 이후의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한 몸과 정신이 필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매일 30분씩 걷기만 해도 체력이 현저히 향상됩니다.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는데 이를 방지하려면 꾸준한 근력 운동이 필요합니다. 요가나 태극권 같은 운동은 몸의 유연성을 기르고 마음의 평정을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영양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50세 이후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지므로 음식 선택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을 선택하고 충분한 단백질과 섬유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뇌 건강을 위해서는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과 견과류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 섭취도 중요한데 하루에 최소 8잔의 물을 마시는 습관을 기르세요. 세 번째는 평생 학습의 자세입니다. 50세 이후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것을 학습할 때 뇌에서는 새로운 신경 연결이 형성됩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 모두 뇌를 활성화시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에는 온라인으로도 다양한 강의를 들을 수 있으니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학습이 가능합니다. 기술 습득도 중요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기본적인 컴퓨터와 스마트폰 활용법은 반드시 익혀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배우다 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유튜브나 온라인 쇼핑, 인터넷 뱅킹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일상생활이 훨씬 편리해집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관계의 재구성입니다. 50세 이후에는 인간관계도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인맥보다는 진정한 취미와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시해야 합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보세요. 이러한 관계들은 단순한 사교가 아니라 서로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진정한 우정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기존 인간관계도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라면 과감히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반대로 여러분을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사람들과는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세요.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자녀들이 독립한 후에는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므로 서로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경제적 자유를 위한 준비입니다. 50세 이후의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는 경제적 기반이 탄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많은 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욕구와 능력에 맞는 적절한 수준의 경제적 안정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곳에 돈을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투자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50세 이후에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동산, 채권, 배당주 등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처를 고려해 보세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거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건강을 관리하는 것 모두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가져다주는 투자입니다. 여섯 번째는 창조적 활동의 중요성입니다. 50세 이후에는 창의성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그동안 억압되어 있던 창조적 욕구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글쓰기, 그림 그리기, 음악, 요리, 원예 등 어떤 분야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창조적 표현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창조적 활동은 단순히 취미가 아닙니다. 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내면의 에너지를 외부로 표출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창조적 활동을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며 삶에 대한 열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더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점점 실력이 늘고 그 과정에서 느끼는 기쁨이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일곱 번째는 봉사와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50세 이후에는 받기보다는 주는 것에서 더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거나 후배들을 멘토링하거나 지역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일들이 삶에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자신이 사회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자존감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덟 번째는 여행과 새로운 경험의 중요성입니다. 50세 이후에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므로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곳들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여행은 단순히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시야를 넓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해외여행이 부담스럽다면 국내의 아름다운 곳들부터 시작해보세요.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극을 받는 것입니다.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운동이나 취미를 시작해보세요. 등산, 수영, 댄스, 사진 촬영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새로운 경험은 뇌를 자극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툴겠지만 그 과정 자체가 성장의 기회입니다. 아홉 번째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적응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디지털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50세 이후에도 디지털 문명의 혜택을 누리려면 기본적인 디지털 리터러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스마트폰 활용법, 인터넷 검색, 온라인 쇼핑, 동영상 시청, SNS 사용법 등을 차근차근 배워보세요. 특히 유튜브나 팟캐스트 같은 플랫폼을 활용하면 집에서도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접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거나 영상 통화로 멀리 떨어진 가족, 친구들과 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씩 천천히 익혀나가면 생활이 훨씬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10번째는 정신적, 영적 성장에 대한 관심입니다. 50세 이후에는 물질적 성공보다는 정신적, 영적 만족이 더 중요해집니다. 명상, 요가, 종교 활동, 철학 공부 등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고 삶의 의미를 되새겨보세요. 이러한 활동들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산책이나 가드닝, 하이킹 등을 통해 자연과 교감하면서 마음의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고요한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50세 이후의 삶을 황혼기가 아닌 황금기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경험과 지혜가 쌓여가는 소중한 과정으로 받아들이세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오늘 하루도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50세 이후에 새로운 도전을 하다 보면 당연히 실패나 좌절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성장의 과정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시도하고 배우고 성장하려는 의지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각자의 인생 경로는 모두 다르며 50세 이후의 삶도 각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펼쳐져야 합니다.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보다는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하세요. 건강한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규칙적인 기상 시간, 운동 시간, 식사 시간을 정하고 이를 꾸준히 지켜나가면 하루하루가 더 충실해집니다. 하지만 루틴에만 매몰되지 말고 때로는 즉흥적인 재미도 추구하세요.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하되 독립적인 자신만의 시간도 확보하세요. 배우자나 자녀들과의 관계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모든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각자의 개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면서도 따뜻한 유대감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0세 이후의 인생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입니다. 더 이상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자신을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이 자유를 만끽하면서도 책임감을 잃지 않고 자신만의 독특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창조해 나가세요. 여러분의 50세 이후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말고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여러분의 인생을 써내려 가세요.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며 진정한 인생의 가치는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의미 있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이 그동안 꿈꿔왔던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시기입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용기를 내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50세 이후 인생이 지금까지의 어떤 시기보다도 더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하지만 막상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것입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의 기대와 사회의 역할에 맞춰 살아오느라 정작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결코 쇠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젊을 때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회적 성공을 위해
자신의 본성을 억누르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50세가 넘으면서 이제는 그런 가면들을 하나씩 벗어던질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남들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힐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순수한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50대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인생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질서와 가치관을 가집니다. 과거에는 성취와 축적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의미와 만족에 집중하게 됩니다. 더 많이 소유하는 것보다는 더 깊이 경험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바쁘게 사는 것보다는 충실하게 사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이를 통해 인생의 진정한 풍요로움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 대한 마무리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잘한 것과 아쉬운 것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후회나 자책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모든 경험들은 지금의 여러분을 만든 소중한 자산입니다. 실패도 성공도 모두 여러분의 일부이며 이 모든 것들이 모여 지금의 지혜로운 여러분이 된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들도 이제는 치유할 시간입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나 젊은 시절의 실패, 중년의 좌절들이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세 이후에는 이런 상처들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여유와 지혜가 생깁니다. 그때는 견디기 힘들었던 일들도 지금 돌이켜보면 성장의 기회였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용서하고 자신에게 엄격했던 기준들을 완화시키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현실적 제약 때문에 꿈꾸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마음껏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화가가 되고 싶었다면 이제 그 꿈을 다시 꺼내보세요. 여행 작가가 되고 싶었다면 지금부터라도 글을 쓰고 여행을 떠나보세요. 음악가가 되고 싶었다면 악기를 배우고 연주를 시작해보세요. 나이가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모차르트는 어린 나이에 천재성을 발휘했지만 그랜마 모세는 70세가 넘어 그림을 시작해서 세계적인 화가가 되었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할 때는 현실적 제약을 일단 무시하고 자유롭게 꿈꿔보세요.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나이가 많아서 같은 핑계는 잠시 제쳐두고 만약 모든 조건이 완벽하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그 꿈들 중에서 지금 당장 작은 단계라도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세요. 완벽한 계획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위한 새로운 테마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생존과 성공이 주된 테마였다면 이제는 자아 실현과 의미 추구가 새로운 테마가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창조와 표현, 봉사와 나눔, 탐험과 모험 등이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 테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테마가 진정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테마를 찾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을 깊이 탐구해야 합니다. 어떤 순간에 가장 살아있다고 느꼈는지, 어떤 활동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몰랐는지, 어떤 가치를 실현할 때 가장 보람을 느꼈는지 돌아보세요. 또한 자신이 자연스럽게 끌리는 것들을 관찰해보세요. 서점에서 어떤 코너에 먼저 가는지, 인터넷에서 어떤 정보를 주로 검색하는지, 어떤 사람들과 대화할 때 더 흥미를 느끼는지 등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관심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는 오래된 역할들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배우자, 어떤 회사의 직원, 어떤 집단의 구성원으로만 살아왔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역할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역할들에만 매몰되지 말고 그 이전의 순수한 자신을 찾을 때입니다. 역할 이전의 인간, 사회적 지위 이전의 개인으로서의 자신을 재발견해야 합니다. 오래된 역할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익숙해진 정체성을 바꾸는 것은 마치 새로운 옷을 입는 것처럼 어색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변화한 여러분을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색함과
저항은 변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새로운 자신을 탐험해 나가면 됩니다. 충만한 인생을 위해서는 진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더 이상 남들이 보기에 좋은 삶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인정받는 일보다는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는 소수라도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진정성 있는 선택들이 모여 충만하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충만함은 많이 갖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깊이 느끼는 것에서 옵니다. 100가지를 얕게 경험하는 것보다 10가지를 깊이 있게 경험하는 것이 더 큰 만족을 줍니다. 많은 사람과 피상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몇 명과 깊이 있는 우정을 나누는 것이 더 의미 있습니다. 이런 관점의 변화가 50세 이후 인생의 특징이며 이를 통해 진정한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흥미와 재능을 연결시키는 작업도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생계를 위해 자신의 재능을 다른 곳에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과 잘할 수 있는 일을 일치시킬 기회가 왔습니다. 자신의 흥미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분야에서 자신이 어떤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 탐색해 보세요. 재능은 반드시 뛰어난 기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것, 자연스럽게 끌리는 것, 쉽게 배울 수 있는 것 모두가 재능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재능입니다.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능력도 재능입니다.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드는 분위기도 재능입니다. 이런 일상적 재능들을 발견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50세 이후 인생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예전의 행동 방식과 인간관계에서도 과감히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항상 계획적이고 신중했다면 때로는 즉흥적이고 모험적인 선택을 해보세요. 반대로 항상 충동적이었다면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도 좋습니다.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재정리가 필요합니다.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관계라면 과감히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관계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세요. 관계의 질이 양보다 중요합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 비슷한 가치관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보세요. 온라인 커뮤니티나 오프라인 모임,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는 새로운 자극을 주고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며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살기 좋은 곳을 찾는 것도 50세 이후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직장이나 자녀, 교육 때문에 거주지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곳에서 살 수 있습니다. 도시의 편리함을 추구할 것인지, 자연의 평온함을 추구할 것인지, 문화적 풍요로움을 추구할 것인지 고민해보세요. 거주지는 단순한 잠자리가 아니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거주지를 선택할 때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기후, 의료시설, 문화시설, 교통, 물가, 안전성 등을 모두 따져봐야 합니다. 또한 그 지역의 커뮤니티 분위기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이웃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인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실제로 그 지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젊게 사는 것은 마음가짐의 문제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기술이나 트렌드를 외면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자신에게 도움이 되거나 흥미로운 것들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위해서도 어느 정도의 현대적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젊게 살기 위해서는 호기심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 배우고자 하는 의욕,
변화를 받아들이는 유연성이 바로 젊음의 비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지고 변화를 거부하기 쉽지만 의식적으로 열린 마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들로부터 배울 점은 배우는 겸손함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이제 자신의 인생을 써나가는 작가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이 써준 각본대로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직접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만들고 싶은지, 어떤 결말을 원하는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후반부는 여러분이 직접 쓰는 소설이며 주인공도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인생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과 목소리를 가져야 합니다. 남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만이 쓸 수 있는 여러분만의 경험과 지혜가 담긴 이야기를 써나가세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반전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감동적인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50세 이후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장르의 소설입니다. 성장 소설도 아니고 성공담도 아닌 성숙과 지혜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제는 얻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 쌓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독특하고 의미 있는 후반부 인생 이야기를 써나가시기 바랍니다.